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미쳤습니다. 오전에 장 초반에는 약간 밀렸었거든요. 어저께 미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밀렸다가 오후에 또 막 달리기 시작하더니 4,800을 뚫을 뻔했습니다. 오늘 마감 기준으로 코스피가 4,797.55라고 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10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13.8%.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3.8% 수익 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건데 10거래일 만에 상승률이 이 정도 나왔다는 건 뭐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일일 변동폭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라서 거의 2% 가까이 지금 하루에 변동폭이 생기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겁난다고 저 아는 분도 레버리지 계속 들고 계시다가 코스피 레버리지 계속 들고 계시다가 오늘 막 많이 팔았다고 그러시던데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겁난다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겁납니다. 근데 좋기는 하지만 이거 계속 들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추가로 사기에는 또 마땅한 종목들이 사실 잘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이 장을 떠나자니 왠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찜찜한데 그러면 지금 담아두면 앞으로 그래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섹터를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나요? 뭐 반도체는 이미 미쳤고 조선 방산 뭐 다 날리고 바이오도 날아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안 올라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배당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리츠나 인프라 쪽도 이제 많이 보는데요. 인프라 펀드의 기회가 앞으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챙겨 보시고 이미 움직이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민간 투자 뭐 집행하고 특별 인프라 펀드를 만들고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데이터 센터도 활성화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민투법,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의 이 개정안이 이제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었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프라 펀드 투자가 또 늘 거라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아직은 지금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안 돼서 국회 본회의만 하면 자꾸 싸워갖고 통과가 안 돼서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차입 한도가 30%로,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30%밖에 차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답답했고 이제 그 돈이 필요한 맨날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냐면 이익을 매번 90%씩 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걸 100%로 늘리는 순간 이제 유상증자를 안 하고 자금을 땡겨다 쓸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건 이제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또 리츠도 또 호재가 있었죠. 리츠는 분리과세가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분리과세 하는 거에 넣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이제 실배당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상장 리츠에도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곳에 이런 얘기들이 쭉 다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세요라고 거의 찍어준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개인 자금이 더 유입될 거고 리츠도 이제 호재가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와 리츠 전반적인 시장 환경 이제 정책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 리츠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규모도 줄어들고 있고 금리 하락이나 근데 임대료는 또 계속 올리거든요.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 한도 확대가 되면 인프라 펀드의 가용 차입 여력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는 9,890억인데 이제 3조 2,970억까지 거의 2조 3천억 정도를 더 빌릴 수 있게 됐거든요. 이거면은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더 펼칠 수 있는 거죠. 바레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2,480억에서 8,250억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리츠라고 하는 업종은 아무래도 이제 조달해서 쓰는 비용들이, 그러니까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데, 이게 또 희한하게 국내 금리보다 미 금리가 좀 변수가 돼서 같이 연동하는 이런 성격을 보이거든요. 지금 미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보면은 리츠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지금 업계 평균으로 봤을 때 막 한 4%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내려오면서 지금 3.5%까지 내려왔고, 26년에는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상장 리츠들의 가중평균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자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매출은 늘어날 수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수익이 좋아져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이제 공모 인프라 펀드, 일명 맥쿼리 계좌라는 것도 전용 계좌 이제 분리과세 3년 연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15.4% 분리과세이긴 하지만 최대 1억 원까지 넣어놓고 이제 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잘 써먹는 계좌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또 국민성장펀드라는 데서 인프라 금융을 50조나 뭐 하겠다고 하고,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금 이제 짓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 펀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하고 바레 인프라가 요즘 이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은데, 25년 기준의 분배금은 맥쿼리 인프라는 760원 정도 분배를 했고요. 한 6.8% 대략 되는 것 같은데, 바레 인프라는 650원, 6.7% 정도 됩니다. 6% 후반대에 굉장히 높은 이제 분배율이 됐는데, 이건 사실 이제 맥쿼리 같은 경우는 6%를 항상 기준으로 보는데 6.8%까지 갔다는 얘기는 주가가 싸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맥쿼리도 지금 계속 구조를 바꿔가면서 부산항 신항 배우도로 재구조를 하면서 이제 이 수익률을 조금 더 단기적인, 그러니까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좀 바꿨습니다. 맨날 못 받는 것보다는 이제 잘 받을 수 있는 구조 만들어서 배당 많이 드릴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바레인프라 같은 경우도 보령 LNG 터미널 후순위 대출이랑 광주 데이터 센터에 투자했거든요. 여기 데이터 센터 또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인프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 기반들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앞으로 기대할 부분들이 또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리츠의 투자심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4년도에 이제 유상증자가 워낙 많아갖고 이 주가가 확 주저앉았잖아요. 이때가 이제 최악이었던 시기였고, 근데 보시면 꿈틀꿈틀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후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사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는 사실 리츠 ETF들 보면은 거의 8%, 9%까지 이제 분배가 월배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많이 투자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로 거의 10% 이상 올라왔고, 거기에 분배율 8, 9% 이렇게 하니까 거의 20% 올라왔거든요. 리츠를 매수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개인 매수 금액도 이제 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요 리츠 ETF의 수익률이 TI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 재투자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뭐 나스닥이 20%였으니까, 근데 뭐 달러 빠진 거 따지면 한 18%니까 거의 나스닥 수준의 상승을 했으니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또 이제 이렇게 좀 나아질 부분들이 더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 시장의 흐름과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것을 보고 운용사들은 또 이런 것을 잘 알거든요. 그렇다 보니 에이스에서 리츠 부동산 인프라 액티브라는 종목을 다음 주에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총보수가 0.06%, 지금 타이거에서 새로 나왔던 종목이 요 수준인데, 그러니까 업계 최저 수준으로 일단 세팅을 해놓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말일 기준으로 해서 월 분배하는 상품이거든요. 예상 분배율은 작년 주가 기준으로 이제 6.1% 정도니까 그냥 6%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 종목은 이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제 증권사에다가 요청하셔야 되는데, 5천만 원 이하 3년 이상 투자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 뭐 이거 묻어놓고 건물 하나 사놨다 생각하고 월세 받는 기분으로 그냥 묻어놓으시면 되니까 분리과세 9.9%거든요. 그것도 소득세도 덜 나가고 금융 종합과세 걱정도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리츠 ETF에 대한 분리과세가 또 적용이 되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니까 이제 추가 나오는 것들 보시면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액티브 운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막 뒤었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있으면 액티브 운용으로 좀 걸러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인프라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인프라가 바레인프라랑 맥쿼리인프라의 비중이 45%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리츠도 있지만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고 옵니다. 그 리츠나 이제 일반적인 리츠랑 비교했을 때 인프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적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려놨다고 하고, 해외 부동산 펀드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뭐 JR 글로벌 리츠 갖고 계신 분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거의 울상이시던데요. 이제 뭐 분배율 많이 준다고 들어갔더니 지금 주가 완전히 엉망돼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환율 영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해외 부동산 펀드는 일단은 제외를 했고, 스폰서 리츠 비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스폰서 리츠가 이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은 안정성이 높고 따박따박 이제 월세 잘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들로 배당을 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쪽에 이제 포커싱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ESR 캔들 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는 쿠팡 물류센터들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비중을 임시로 축소할 수 있는 게 이제 액티브 운용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냥 패시브로 하면은 그 지수에 들어있는 거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되는 건 빼버리겠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한 1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맥쿼리하고 바레인프라를 거의 45%를 고정을 합니다. 특히 맥쿼리인프라는 29.5%를 딱 고정해 놓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맥쿼리인프라의 안정성을 이제 감안하면은 괜찮은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맥쿼리인프라는 반기 배당이어서 재미없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월 배당으로 하니까 30%, 그리고 바레인프라도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35%가 들어간 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탄탄한 것들을 이제 담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제 항상 사실 이런 시기에는 이런 종목에 잘 눈이 안 가는데, 눈이 안 갈 때가 사야 될 때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이제 코스피가 급등을 해서 나 살 게 안 보여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돼요. 이거 푹 빠지면 어떡하죠? 할 때는 사실 지금 리츠들은 그렇게 가격이 높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인 안정성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6% 배당받으면서 주가도 그래도 올라갈 여지들이 훨씬 많다고 보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거죠. 연 6% 월배당에 주가 상승 기대하고, 또 맥쿼리랑 바레인프라를 월배당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45%나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수비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SCHD가 효자 노릇하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시던데, SCHD가 요즘에 이제 거의 최고점에 거의 다 왔거든요. 이제 좀 장이 미국 장이 조금 뭔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2020년 이제 코로나 막 터져서 빠지고 이랬던 이제 시기의 주가들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맥쿼리고 이게 이제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막 달려갈 때 맥쿼리는 이제 별로 못 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는 구간에 맥쿼리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면 여기서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를 담아보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요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해서 여기 더 들어가기 힘드니 덜 오른 거 뭐 있어 하고 이제 찾아올 만한 시기, 그게 이제 이런 인프라나 리츠나 뭐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다고 본다면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이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리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절세 계좌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제 또 이 세금에 대한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포트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계좌에다 어떻게 담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 막 핫한 거 말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거 지금은 좀 싼 거 같아서 담아놓고 있어요 하는 게 있으신가요? 가르쳐 주시면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당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뭐 배당 6% 나오면은 은행 뭐 넣어놓으면은 2점 몇 %밖에 안 주는데, 이거 일단 받고 있고 뭐 하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더 올라갈 것까지 감안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10만 명 달성하면 100만 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른 기부 수단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만 명 달성해야 되고요. 전체 알림으로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유어 라이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